내 손이 깨지든 이 얼음이 깨지든 둘 중 하나는 깨져야 할 게다. 오늘 채령이 빨래가 100필이 넘는단다. 서둘러라. 마님, 손이 너무 아파요. 피가 납니다. 제발 조금만 쉬게 해주세요. 쉬게? 내가 쉬는 동안 채령이는 누가 돌보지? 내가 여기 온 지 벌써 3달이 지났다. 아직도 이리 서툴러서야 쓰겠느냐? 죄송합니다. 제가 더 빨리 할게요. 여러분 지금 이 소리 좀 들어보십시오. 살을 애는 듯한 이 칼바람 소리가 들리시나요? 저기 10살 난 어린 소녀 설한이가 보입니다. 꽁꽁 언 냇가에서 얼음을 깨느라 저 작은 손이 피가 나고 있군요. 하지만 설한의 주인인 김마님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자비심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머, 저것 봐. 양반 딸이라며? 그깟 얼음도 못 깨네. 우리 집 종년들도 이것보단 잘하는데. 아프면 더 빨리 깨라. 저녁 식사 준비는 누가 하게? 그깟 것도 못해서야 밥값이나 하겠느냐? 죄송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양반 채통 지키려다가 손가락 다 잃어도 모른다. 하지만 상관없지. 어차피 넌 여기서 평생 이 일이나 하며 살 테니까. 내 아비가 널 버리고 간 것도 이유가 있었을 게다. 아버지는 저를 버린 게 아닙니다. 그럼 뭔데? 안 버렸으면 왜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 3달이 지나도 한참은 지나지 않았느냐? 아버지는 분명 돌아오실 거예요. 호호, 그래. 그렇게 믿고 살아라. 그게 내가 여기서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테니. 아비가 널 버렸다. 10살 아이에겐 가장 잔인한 말이 아닐까요? 대체 어쩌다 이 뼈대 있는 양반가의 아이가 이런 끔찍한 일을 겪게 된 걸까요? 이야기는 이 일로부터 9개월 전 보릿고개가 한창이던 봄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겨울 양식은 바닥나고 밭에 보리는 아직 서리고 굶주림이 일상이던 시절이었죠. 진달래가 핀 산길, 한 남자와 어린 소녀가 힘겹게 고개를 넘고 있습니다. 설하나, 다 왔다. 조금만 더 참거라. 아비가 염치 없지만 그래도 거긴 밥은 굶기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 저 괜찮아요. 배 안 고파요. 이렇게 진달래꽃도 먹고 풀뿌리도 씹으니까 배부른걸요. 아니야. 넌 뼈대 있는 가문의 귀한 딸이다. 이 아비가 무능하여 네가 이리 고생이구나. 네 어미가 살아계셨다면. 아버지, 괜찮아요. 우리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어요. 그래야지. 3달만 기다려라. 아비가 반드시 다시 일어나마. 청렴한 선비였던 설한의 아버지는 흉년과 역병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마저 역병으로 세상을 떠났죠.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버리고 딸을 굶길 수 없어 찾아간 곳은 피부치도 아닌 오래전 인연이 닿았던 개성 김서방 댁이었습니다. 그 신락 같은 인연 하나에 딸의 목숨을 걸고 천리길을 걸어온 겁니다. 거대한 기와집 대문 앞 설한의 아버지가 무릎을 꿇습니다. 마님, 제발 이 아이만이라도 거두어 주십시오. 이게 누구신가 했더니 과거에 장원급제하신 분이 왜 이런 꼴로 남의 집 문전에 엎드려 계십니까? 마님 송구하옵니다. 부디 이 아이만이라도. 헌데 참복날이 그렇게 제 발 아래 무릎은 꿇으셨어도 속으로는 여전히 그놈의 양반 뼈대 타령이시겠지요. 그 고고한 뼈대가 그 대단한 양반 신분이 쌀 한 토를 줍니까? 엽전 한 리틀 줍니까? 제가 보기엔 그저 굶주린 거지 부녀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 김마님 참 대단한 사람이죠. 본래 중인 역관의 딸로 태어나 돈 많은 상인에게 시집와 막대한 부를 누렸지만 그녀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 바로 저 진짜 양반의 기품, 그것에 대한 자격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진짜 양반이 자신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좋습니다.
군 식구 하나 늘리는 셈치지요. 대신 오늘부터 저 아이는 내 딸 채령이의 말벗 겸 몸종 노릇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마님, 제발 그 말씀 거두어 주십시오. 비록 가세가 기울고 옷깃 하나 제대로 여밀 형편이 못 되나 제 딸은 양반가의 피를 이은 아이입니다. 굶어도 무릎 꿇을 줄은 모르는 아이를 몸종이라 부르지 마시옵소서. 저희가 구하는 것은 시혜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틈 하나뿐이옵니다. 아직도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군요. 양반이 밥을 주나요? 참복날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젠 신분이 아니라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겁니다. 아버지, 부디 진정하십시오. 마님, 제게 허락해 주신다면 배우겠습니다. 밥을 짓는 일도 빨래를 하는 일도 비록 아직은 서툴겠으나 성심껏 익혀내겠습니다. 부디 저로 하여금 살아갈 길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10살 설한이가 굶주렸으되 비굴하지 않은 간절하되 당당한 저 꼿꼿한 눈빛으로 김마님을 정면으로 바라본 겁니다. 그 순간 김마님은 자신의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저 기품이 눈에 거슬렸죠. 못해도 배우겠다. 그래, 그 용기 하나는 마음에 드는구나. 좋다. 오늘부터 그 말을 지켜보마. 여봐라. 저 아이를 안으로 들여라. 잠깐만. 설하나, 이것만은 꼭 지니고 있거라. 너는 양반의 딸이다. 그 정신만큼은 절대 잊지 말거라. 아비가 석 달 안에 꼭 너를 데리러 오마. 꼭. 아버지, 저 기다릴게요. 꼭 오세요. 약속하셨죠? 그래, 약속한다. 아비가 꼭 데리러 오마. 아버지. 육중한 대문이 닫혔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쥐어준 것은 선비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작은 벼루 하나. 그 벼루에는 맑을 청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부터 10살 설한의 진짜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 닭이 울기도 전이죠. 설한은 일어나 냇가에서 물을 길어오고 낮에는 아궁이에 불을 떼고 밤에는 채령이 읽다만 책을 정리하고 방을 청소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됨보다 설한을 더 힘들게 한 것은 바로 끝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설한아, 어이구, 꼴 좀 봐. 이게 내 새꽃신에 흙 묻었잖아. 당장 닦아내지 못해? 네, 그 더러운 치맛자락으로. 어서, 빨리.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했습니다. 채령아, 그런 천한 것은 내가 직접 말하는 게 아니다. 여봐라. 저 아이, 아직도 여기가 제 집 안방인 줄 아나 보구나. 오늘 저녁 밥은 주지 마라. 굶으면 정신을 차리겠지. 마님, 제발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아는 사람이 그래? 게으름이지. 밥은 주지 말라 했다. 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설한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 모욕 속에서도 울음 대신 밤마다 품속의 벼루를 만지며 다짐했죠. 나는 여기서 살아남는다. 양반의 딸이 아니라 그저 이설한, 내 이름 석자로 반드시 살아남고 말 것이다. 그렇게 아버지가 오실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설한은 견뎠습니다. 하루, 이틀, 열흘, 그리고 한 달, 2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소식이 없었죠. 그리고 마침내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왜 안 오세요? 약속하셨잖아요. 석 달이면 온다고. 벌써 석 달이 지났는데. 반년이 지나도 아버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설한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죠. 아버지는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제 자신은 혼자라는 것을, 이 집에서 양반의 뼈대도 자존심도 굶주림과 모욕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아. 나를 짓누르는 저들을 이길 수 있는 다른 힘, 그걸 길러야 해. 설한은 그 다른 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10살의 설한은 그 힘의 실체를 목격하게 됩니다. 늦은 밤 사랑채 틈마루를 닦던 설한이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박서방, 이건 작년에 캔 것을 기름칠만 한 것이 아니오. 인삼은 해가 지나면 약효가 떨어진다고 하지 않았소. 값을 반으로 후려치시오. 마님, 어찌 그걸 제가 작년 것을 올해 것이라고 속인 적이... 속인 적 없다고? 이 장부를 보시오. 분명 작년 것을 보관해뒀다가 기름칠해서 다시 파는 거 아니오? 관아에 가서 시시비비를 따져볼까요? 마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를, 값을 낮추겠습니다. 호호, 진작 그렇게 나오시지. 장사는 정직하게 해야 오래 갑니다. 바로 그 순간 툇마루 밑에 설아는 깨달았습니다. 저 상인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은 양반이라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 주판알이 튕기는 소리. 정확한 숫자와 상대의 약점을 꿰뚫어 보는 힘, 그리고 모든 거래를 기록하고 있는 저 장부. 그것이 이 집을 움직이는 진정한 권력이었던 겁니다. 저거다. 저것을 배우면 나도 저들처럼 될 수 있어. 더 이상 무릎 꿇지 않아도 되는, 꼭 배우고 말겠어. 그날부터였습니다. 숫자를 배우는 일만이 10살 설안이 살아 숨쉬는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송도사계치부법, 천지인, 흑백적 황청, 이 숫자들이 나를 살릴 것이다. 그렇게 설아는 5년의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10살에 깨달은 숫자의 힘을 무기 삼아 낮에는 천덕꾸러기로 밤에는 장부를 파고드는 예비 상인으로 버티고 있었죠. 아버지가 석 달 안에 오시겠다던 약속은 5년이 되도록 지켜지지 않았지만 설아는 언젠가 아버지가 오시면 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희망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부서진 것은 늦가을 어느 날이었습니다. 설안이 마당을 쓸고 있을 때 사랑채에서 김마님과 안동에서 온 상인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마님. 이번에 개성으로 오는 길에 그 고갯길을 지나는데 아이고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작은 무덤이 영 쓸쓸하더이다. 무덤이라니요? 박서방은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아니 5년 전에 마님 댁에 딸내미를 맡기고 돌아가다 죽었다는 그 이 참봉 말입니다. 장원급제까지 한 양반이 객사를 해서 아이고. 뭐라고? 5년 전 이 참봉 아니야. 아닐 거야. 아, 그 양반 말이요? 호호, 운도 지지리도 없지요. 듣자 하니 여기에 딸을 맡기고 사흘 만에 고갯길에서 쓰러졌다지요? 마님도 참... 그래도 그 딸 아이가 이 댁에 있다 들었는데 아비가 그리 된 것은 압니까? 그걸 왜 알려줍니까? 밥값이나 하라고 데리고 있는 군식구인데 아비가 죽은 걸 알면 일이나 제대로 하겠소? 굶어 죽으나 일하다 죽으나 매 한 가지인데 모르는 게 약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바로 그 순간 5년간 설안을 버티게 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5년 전에 자신을 맡기고 단 사흘 만에 돌아가셨던 겁니다. 사흘 만에 5년 동안. 설안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5년 내내 죽은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 여자 김마님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5년간 자신을 기만하고 짓밟아왔던 것입니다. 김마님, 당신은 내 희망을 가지고 논 것이 아니야. 내 아버지를 2번 죽인 거야. 그날 밤 설아는 처음으로 벼루를 보며 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이제 더는 당신을 기다리며 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이 맑을 청자, 저 여자의 모든 것을 청산하고 제 인생을 되찾는 이름으로 삼겠습니다. 8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반드시. 이 끔찍한 진실은 설안의 마지막 남은 미련을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3년간 더 지독하게 숫자를 파고들어 강객주의 눈에 띄고 마침내 탈출을 감행하게 되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설안은 18의 지혜로운 처녀로 우뚝 자라났습니다. 설안의 실력은 김마님이 알았다면 기절초풍할 수준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런 설안의 모습을 몰래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마님 댁을 드나들던 마포의 강객주였습니다. 김마님, 이번 달 물건값은 제때 받아가겠습니다. 외상은 이제 안 됩니다. 호호, 강서방. 그렇게 급하게 굴면 장사가 안 되는 법이지요. 어느 날 강객주가 툇마루에서 김마님과 거래하는 동안 설한이 물동이를 들고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난달 20냥, 이번 달 15냥, 합쳐서 35냥인데 한 달에 이자가 석푼씩이니까 모두 합치면 35냥 9푼. 하지만 김마님께서는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너 장부를 읽을 줄 아냐? 아닙니다. 저는 그저... 강서방, 저 아이는 그저 우리 집 군식구입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봐라! 설하나, 빨리 물이나 길어오지 못해! 강객주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 계집아이가 단순히 물이나 깃는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요. 숫자를 읽을 줄 아는, 아니 장부를 꿰뚫어 볼 줄 아는 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강객주는 그날의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8년간 아슬아슬하게 이어지던 설한의 이중 생활을 끝장내는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김마님의 아끼는 백옥비녀가 사라진 겁니다. 어디 갔어? 내 백옥비녀가 어디 갔냐고! 어제 분명 이 서랍에 넣어뒀는데. 마님, 분명 어제 제가 정리할 때는 있었는데요. 그럼 누가 가져갔단 말이냐? 설한이 어디 있어? 예, 마님. 부르셨습니까? 내가 가져갔지? 내 백옥비녀. 네? 아닙니다. 저는 결코. 결코? 내가 아니면 누가 훔쳐갔단 말이냐? 마님, 저는 정말로 훔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비록 이 집에서 천대를 받고는 있지만 도둑질만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저거 보세요. 도둑질을 하고도 저 꿋꿋한 눈빛 좀 보세요. 채령아 씨,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뭐야? 그 눈빛은? 네가 훔치지 않았다면 그럼 내가 훔쳤다는 말이냐? 감히 나를 의심해? 네가? 군식구 주제도 모르고 어디 똑바로 쳐다봐. 죄송하지만 저는 정말로 비녀를 본 적도 없습니다. 저 눈빛, 저 건방진 눈빛. 여봐라, 당장 저것을 헛간에 가두어라. 비녀를 찾아낼 때까지 물 한 모금 주지 마라. 밥도 주지 마라. 마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사실 여러분, 저 비녀는 채령아 씨가 투전 미천으로 쓰려고 몰래 팔아치운 것이었습니다. 설아는 억울했지만 변명할 기회조차 없었죠. 캄캄한 헛간, 비가 쏟아지는 밤, 18살의 설한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10살에 겪었던 각성의 순간과는 다른 처절한 분노가 그녀를 휩쌌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훔치지 않았어요. 왜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8년을 이렇게 견뎠는데 저들은 왜 나를 이토록 짓밟는 거죠? 내가 8년간 배운 이 숫자들이 나를 여기서 꺼내줄 수 있을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헛간에 갇혀 굶주리던 설한의 귀에 마당에서 수군대는 하인들의 목소리와 함께 집을 찾아온 중매쟁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 그래서 말씀입니다만 그 군식구로 있다는 그 아이 말입니다. 설한이라 했죠? 그렇네. 그 아이 데려가겠다는 혼처는 구했소? 어디 팔아넘길 때라도 있단 말이요? 아이고, 구했죠. 마포에서 배 굴리면서 돈줄 좀 쥐고 있다는 황서방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나이는 신이 좀 넘었습니다. 신? 너무 늙은 게 아닌가? 아이고, 마님, 그게 흠이긴 한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버릇이 안 좋아서 노름을 좀 좋아하긴 합니다만 아직 재산은 넉넉하다 합니다. 그리고 마님, 이 양반이 노총각입니다요. 여태 장가를 못 가서. 노총각이라고? 그렇습니다, 마님. 나이 50 넘도록 장가를 못 갔으니 떡하니 처자리가 필요한 게죠. 이제라도 돈을 좀 들여서라도 마누라를 드리겠다지 뭡니까? 그 아이 설한를 그야말로 사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사만 되면 제 중매값은 톡톡히 쳐주실 거지요? 어머, 신 넘은 노총각? 노름꾼? 아이고, 제 아무리 돈이 있다 한들 그런 노인네한테 돈에 팔려가는 신세라니. 그 계집의 팔자도 참 꼬숩다 꼬수어. 호호, 그럼 저 계집애도 이제 양반 때 규수 행세는 못하겠구나. 좋아, 아주 좋아. 저 고고한 눈빛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겠어. 당장 금음날로 나를 잡으라 하시오. 그 황서방인지 뭔지 돈은 두둑히 챙겨오라고 하고 일만 성사되면 중매쟁이 수고비야 섭섭지 않게 챙겨주지. 내 귀한 설한이를 위해 혼수는 넉넉히 준비하겠다고 전하게. 헛간한 설한의 귀에 이 모든 대화가 들립니다. 8년간 쌓아온 모든 분노와 서름이 설한의 가슴 속에서 끓어오릅니다. 안 돼. 절대로. 8년을 견뎠는데 노름꾼의 아내가 되어 평생 학대받으며 살 수는 없어. 강객주, 마포의 강객주. 그 사람이라면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도 몰라. 그 사람에게 가야 해. 이것이 바로 김마님의 속내였습니다. 설한을 상놈의 안악으로 만들어 그 진짜 양반의 씨를 아예 뿌리째 잘라버리려 한 것입니다. 그날 밤 헛간의 문틈이 헐거워진 것을 확인한 설한이 얇은 겉옷을 걸칩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소리 없이 담을 넘지요. 사흘 밤낮을 설한은 걸었습니다. 굶주리고 목마르고 발은 부르트고 온몸이 쑤시고 그래도 걸었습니다. 쓰러지면 안 된다. 여기서 쓰러지면 끝이다. 그렇게 자신을 채찍질하며 마침내 새벽녘 마포 나루터에 도착했습니다. 마포다. 겨우겨우 도착했어. 강객주를 찾아야 해. 그 사람이 유일한 희망이야. 설한이 찾아간 곳은 그녀가 8년간 셈을 훔쳐보며 유일하게 이름을 외웠던 상인, 그리고 자신의 계산 실력을 알아봤던 거친 뱃사람 강객주였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설한이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문을 두드립니다. 어떤 놈이야? 이 새벽부터 사람을. 넌 개성 김마님 댁 그 계집애. 객주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도망쳐 나왔습니다. 제발 절 거두어 주십시오. 밥값은 꼭 하겠습니다. 거두어? 허참, 내가 왜? 너 하나 잘못 들였다가 개성 김마님 상단이랑 등이라도 지라고? 썩 돌아가. 안 됩니다, 객주님. 저를 보내시면 저는 죽습니다. 노름꾼에게 팔려가서 평생 학대받다 죽을 겁니다. 그건 내 팔자다. 나는 모른다. 가거라. 강객주가 문을 닫으려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설한이 필사적으로 외칩니다. 객주님의 돈이 어디서 새고 있는지 제가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송도사계 치부법을 압니다. 장부를 볼 줄 압니다. 숫자를 읽을 줄 압니다. 제발 시험이라도 해보십시오. 송도사계치부법. 여러분, 이건 조선 최고의 상인들, 개성 상인들만 아는 비밀 회계법이었습니다. 돈의 흐름을 받을 돈, 줄 돈, 남은 물건, 판 물건, 이렇게 넷으로 쪼개서 누가 돈을 빼돌리는지, 어디서 손해가 나는지 칼같이 잡아내는 비법이었죠. 그런데 설한이가 8년 동안 밤마다 훔쳐보며 이걸 다 익힌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송도사계치부법이라는 말에 강객주의 손이 멈춥니다. 좋다. 헛간이라도 괜찮다면 일단 들어와. 하지만 조건이 있다. 사흘 안에 내 실력을 증명하지 못하면 내 손으로 널 다시 개성으로 보낼 것이다. 알겠나? 감사합니다. 꼭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날부터 설한은 이 거친 경강상인들의 소굴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곳 마포 나루터는 개성 거상댁과는 완전히 다른 거친 사내들의 세계였습니다. 낮에는 뱃사람들의 산더미 같은 거친 빨래와 밥을 짓고 밤에는 등불 밑에서 강객주의 엉망진창인 장부를 파고들었죠. 뱃사람들은 양반 계집이라며 8년간 김마님 댁에서 당했던 것과는 또 다른 노골적인 무시와 거친 손길로 그녀를 대했습니다. 어이 계집! 이게 밥이냐? 쌀반! 좁쌀반이 뭐냐? 야, 내년은 뼈대에 있는 양반이라 입이 고급이라 이딴 건 안 먹어봤냐? 우리가 거지냐? 당장 다시 해! 야,
저 손목 좀 봐라. 벼루나 만지던 손으로 밥을 하니 밥이 되나? 양반 계집 주제에 밥도 제대로 못하네. 아, 죄송합니다. 다시 짓겠습니다. 객주님이 노망이 드셨지. 저런 쓸모없는 걸 왜 데려와서. 야, 가서 물이나 떠와. 손님들 오셨다. 밥알이 흙먼지에 뒹굽니다. 설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8년간 겪은 기품에 대한 질투 어린 학대와는 다른 생존을 위한 노골적인 멸시였습니다. 괜찮아, 이설한. 참아야 해. 밥 짓는 손이 아니라 장부를 보는 손으로 증명하면 돼. 김마님, 당신이 나를 돈이 전부인 세상으로 밀어넣었으니 나는 이 돈의 세계에서 가장 거친 이곳에서 살아남아 당신의 숨통을 끊을 것이다. 하지만 설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울음 대신 쏟아진 밥을 다시 쓸어 담았습니다. 강객주가 준 사흘이라는 시간, 그 안에 반드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강객주가 설안을 불렀습니다. 좋아. 그럼 이것 좀 봐라. 이번 달 들어온 쌀이 100섬인가? 120섬인가? 장부가 영 안 맞아서 말이야. 내가 맞춰보거라. 이게 마지막 기회다. 설안이 장부를 펼칩니다. 8년간 밤마다 훔쳐본 그 숫자들, 그 계산법들이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움직입니다. 그리고 120섬입니다. 정확히 120섬입니다. 뭐? 어떻게 알았어? 이 날짜를 보십시오. 조하룻 날 들어온 게 40섬, 초다새 30섬, 열흘날 50섬, 모두 합치면 120섬입니다. 그런데 객주님. 뭔데? 뭐가 또 있어? 이 초하룻 날 기록이 이상합니다. 40섬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객주님께서 돈을 주신 건 30섬 값입니다. 누군가 10섬을 빼돌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모두 같은 사람, 김서방이라는 분의 장부입니다. 이 도적놈이! 김서방! 거기 있나? 당장 들어오게! 당장! 잠시 후. 이게 뭐냐? 초하룻 날 쌀 40섬이 들어왔는데 넌 30섬 값만 지불했어. 나머지 10섬은 어디 갔어? 아, 아닙니다. 객주님. 그건 제가 착각을. 객주님, 이 김서방님 장부를 쭉 보니 지난 석 달 동안 같은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매번 10섬씩 빼돌렸습니다. 모두 합치면 30섬입니다. 30섬! 이 도적놈! 여봐라! 당장 이놈을 끌어내라! 그날 밤 강객주가 설안을 불렀습니다. 설안아, 너 진짜 양반딸이 맞구나. 8년을 천대받으면서도 그 눈빛을 잃지 않은 것. 배우려고, 살아남으려고 이를 악문 것. 그게 진짜 양반의 뼈대지. 좋아, 내 밑에서 일해라. 하지만 조건이 있다. 넌 더 이상 천덕꾸러기가 아니다. 내 객주의 작은 행수이다. 알겠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객주님.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그날부터 설안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설안은 강객주의 모든 장부를 정리했고 강객주의 재산은 놀라울 정도로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설안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신용을 쌓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죠. 그러던 을축년 여름 장마가 한 달 넘게 이어졌던 어느 날, 하늘이 무심하게도 한강이 범람하고 둑이 터져 마포 나루터가 통째로 물에 잠겼습니다. 강객주의 배는 절반이 부서져 떠내려갔고 창고에 쌓아둔 쌀 500섬, 무명 200필이 흙탕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10년을 공들인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 나 이제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객주님, 정신 차리십시오. 아직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무슨 방법? 창고도 배도 다 날아갔는데. 장부를 봤습니다. 우리한테 아직 외상값을 안 갚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 합치면 400냥입니다. 그 돈을 당장 받아오면. 미친 소리. 지금 한강이 뒤집혔는데 어느 미친놈이 백기를 열고 어느 놈이 그 돈을 갚는단 말이냐. 당장 내일 먹을 쌀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무트로는 길이 막혔으니 이 물길을 뚫고서라도 가겠습니다. 객주님, 저를 믿어주십시오. 이건 돈이 아니라 우리 객주의 마지막 신용을 거는 일입니다. 제가 꼭 받아오겠습니다. 설아는 작은 조각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미친 듯이 몰아치는 강물을 가로지르며 그녀는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저었습니다. 8년간 헛간에서 굶주렸던 그 밤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았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나는 또다시 모든 것을 잃는다. 꼬박 하루를 물길과 사투한 끝에 첫 번째 거래처 송파나루의 김서방 댁에 도착했습니다. 외상값 100냥이 밀린 사람이죠. 주인장, 마포 강객주댁에서 왔습니다. 뭐? 아니 자네는 미쳤어? 이 물난리통에 돈 받으러 왔단 말이오? 나도 지금 내 배가 떠내려가서 죽을 판인데 무슨 돈을 갚아? 당장 돌아가시오. 주인장, 압니다. 염치 없는 것 압니다. 하지만 저희 객주님도 배가 날아가고 창고가 잠겨 지금 망할 지경입니다. 제발 갚아주십시오. 한 푼도 없어. 돌아가. 그럼 이렇게 하시죠. 지금 당장은 어려우시니 석 달만 기다리겠습니다. 결국 돈 내놓으란 소리 아니오? 아닙니다. 대신 차용증서를 써주십시오. 그리고 이자는 받지 않겠습니다. 저희 객주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주인장께서도 어려울 때 저희가 외상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가 어려울 때입니다. 제발 저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그 약속을 해주십시오. 이자를 안 받겠다. 이 물난리통에 목숨 걸고 와서 한다는 소리가. 알겠소. 차용증서를 쓰겠소. 석 달 뒤에 꼭 갚겠소. 설아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5곳을 돌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며 간청했죠. 그리고 마침내 꼬박 사흘 뒤. 객주님, 돌아왔습니다. 설아라, 너 살아 있었구나. 나는 네가 죽은 줄 알고. 괜찮습니다. 당장 돈은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대신 석 달 뒤에 받기로 약속을 받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무능해서. 이게 다 뭐냐? 김서방, 박서방 5군데 전부 너 혼자 이 물난리를 뚫고 이걸 다 받아왔단 말이냐? 객주님, 저도 살고 싶었어요. 이 객주가 망하면 저도 갈 곳이 없어요. 8년을 버텼는데 또다시 천덕꾸러기가 될 수는 없었어요. 아니다. 네가 우리 모두를 살렸다. 돈이 아니라 신용을 받아왔어. 이 젖은 종이 쪼가리가 400냥보다 더 무겁다. 너 이젠 내 딸이다. 이 강객주의 양딸이다. 말겠느냐? 예, 아버지. 그날 이후 설아는 강객주의 양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군 식구가 아니라 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석 달 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차용증서를 쓴 5사람 모두가 약속을 지킨 것이었죠. 그것도 설안이 보여준 신용에 감복하여 두둑한 이자까지 붙여서 말입니다. 설안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의 돈 몇 푼이 아니라 이 마포 상권 전체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는 것을요. 신용이라는 이름으로 상인들을 묶어두는 것이야말로 훗날 김마님의 돈줄을 끊어버릴 가장 무서운 칼이 될 것이었습니다. 5년 후 설아는 이제 26살이 되었습니다. 강객주의 양딸이자 객주의 모든 장부와 신용거래를 총괄하는 그녀를 한강 일대의 상인들은 경외심을 담아 이대방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강객주의 오른팔을 넘어 이제는 혼자서도 거대한 거래를 성사시키는 진정한 상인이 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개성에서 소식이 들렸습니다. 김마님 상단이 연이은 흉년과 거래 실패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김마님께 돈을 대주던 객주와 상인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지난 5년간 홍수 속에서도 신용을 지켰던 설안과 거래하며 그 가치를 배웠던 바로 그 상인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포 나루터에 초라한 행렬이 도착했습니다. 마포 이대방을 뵙고자 합니다. 개성에서 왔습니다. 설안이 그 소리를 듣고 몸을 돌립니다. 8년 만입니다. 그 지긋지긋한 이름, 가슴 깊이 묻어뒀던 그 기억, 설안의 손이 가늘게 떨립니다. 하지만 설안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제가 이대방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희 주인 마님께서 긴급히 자금이 필요하시다 하여 대방님께 차용을 청하고자 왔습니다. 바로 그때 가마에서 한 여인이 내립니다. 김마님이었습니다. 하지만 8년 전에 그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초췌한 얼굴, 떨리는 손, 그리고 절박한 눈빛. 당신이 이 대방이라는 분이요?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매우 어려운 처지요. 200냥만 빌려주시오. 석 달 안에 이자를 붙여 갚겠소. 마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기억? 우리가 아는 사이였소? 마님, 설안이라는 이름 기억하십니까? 설안? 설안이? 아, 그 계집애 8년 전에 우리 집에 있던 설마 당신이? 맞습니다. 그 천덕꾸러기 군 식구가 바로 저입니다. 뭐라고? 내가 어떻게? 예, 마님께서 8년간 짓밟고 헛간에 가두고 마지막엔 팔아치우려던 그 설안이가 바로 저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 채령아 씨는 무탈하십니까? 네, 내년이 감히 내 딸의 안부를. 8년 전 아씨께서는 100억 비녀를 투전 미천으로 팔아치우시고 제게 누명을 씌우셨지요. 제가 듣기로는 그 투전 버릇을 못 고치시고 마님의 남은 재산마저 탕진하셨다 들었습니다. 그 입 닥치지 못할까? 마님은 제게 돈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하셨지요. 맞습니다. 저는 마님 댁에서 돈과 신용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님은 그 돈 때문에 제 발 아래 무릎을 꿇으러 오셨습니다. 마님께서 오늘 저를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아십니까? 마님의 상단에 돈을 대주던 모든 객주와 상인들이 지난 5년간 모두 저 이대방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님께서 거래하시던 송파의 박서방, 노량진의 이 객주, 여주의 장도령, 그들 모두가 지금 저와 거래합니다. 제가 그들에게 신용을 지켜드렸고 그들은 저를 믿고 따릅니다. 마님의 돈줄은 제가 하나하나 다 끊어놓았습니다. 네, 내년이 감히 내 돈줄을. 이게 무슨 짓이냐? 마님은 8년 전 제 신분을 꺾으려 하셨지요. 노름꾼의 아내로 만들어 영원히 상놈으로 살게 하려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마님의 전 재산을 꺾었습니다. 신분이 아닌 돈으로요. 이게 마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방식입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맡기고 사흘 만에 고갯길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님은 8년 내내 그 사실을 제게 숨기셨지요. 제가 15살 때 안동 상인에게 그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시다 말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네, 내가 그걸 어떻게? 마님께서 저를 8년간 천대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숫자를 배우지 못했을 겁니다. 마님께서 저를 구박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신용의 힘을 배우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마님. 네, 내가 지금 나를 조롱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저는 단지 마님께 가르침의 대가를 치르는 것뿐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신용 없는 분과는 거래하지 않습니다. 마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마님, 돌아가십시오. 8년 전 제가 빈손으로 그 집을 도망쳐 나와야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오늘은 마님께서 이 마포에서 빈손으로 돌아가실 차례입니다. 네, 내가 감히 나를... 여봐라, 손님을 배웅해드려라. 8년 전 설안이 빈손으로 도망쳐야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모든 것을 잃은 김마님은 마포 나루터에서 처절하게 쫓겨나고야 말았습니다. 마포의 상인들은 그 광경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이대방의 무서운 칼날을, 그리고 신용의 진정한 힘을 말입니다. 며칠 뒤 설안은 10년 전 아버지가 쓰러진 고갯길의 작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8년의 굴욕을 모두 갚았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이 벼루의 맑을 청자,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저를 믿어준 이에게는 신용으로 맑게 갚고 저를 짓밟은 원수에게는 반드시 청산하는 것.
그것이 제가 배운 장사이고 제가 살아가는 정의입니다. 아버지, 저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 석자로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제 걱정 마시고 편히 쉬십시오. 개성거상댁 천덕꾸러기 설한. 그녀는 마침내 8년의 굴욕을 8년의 칼날로 갈아 자신을 짓밟았던 원수에게 통쾌한 복수를 되갚아 주었습니다. 그녀는 배웠습니다. 견뎠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신용이란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는 가장 든든한 방패이자 약속을 저버린 자의 숨통을 끊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습니다. 우리네 인생 아무리 춥고 캄캄한 시련 속에서도 스스로의 가치만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다시 일어설 날이 오는 법입니다.